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자신감을 업업 시킬 수 있도록 시너지를 줄 시너지 쌤입니다. 이제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계산 작업의 문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 작업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함수만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 수식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만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 수식 문제, 물론 이 배열 수식 문제에도 함수들이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함수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그런 함수들과 조합이 된 배열 수식 문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패턴, 흐름이라 그러면 단순히 함수만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는 두 문제, 그 다음에 배열 수식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물론 단순히 함수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세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배열 수식 한 문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순히 함수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두 문제, 그 다음에 배열 수식 관련 문제가 두 문제,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배열 수식 문제라고 해서 뭐 배열 수식에 관련된 문제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함수들이 이 배열 수식에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에서는요, 총 6점씩 해서 5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6점씩 각각 6점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문제 만약에 틀렸다, 못 풀었다, 그러면 6점이 감소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에 배정된 배점은 총 30점이 되겠습니다. 30점. 자, 많은 분들이 이 계산 작업에 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함수라고 하는 것을 다뤄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이 함수, 커말 1급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140여 개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140여 개를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건 사실 어렵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의 시너지를 받아서 그럼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 작업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계산 작업의 1번 문제는 상품 코드를 이용을 해서 C 영역의 계산을 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보니까 구분은 뭐 요와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보니까 choose 함수와 mid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활용능 1급에서는요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조건 꼭 그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의대로 뭐 함수를 쓰거나 함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감점이거나 0점 처리가 돼요. 알겠죠?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처음 다뤄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 함수들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hoose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choose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 값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choose 함수라고 해요. 일단 이 함수의 형식은 choose 함수명 써주고 인덱스 써준 다음에 값 1, 2, 3에서 쭉 나열해 주는데, 이 함수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인덱스 값에 따라서 이 인덱스 값이 1이냐 2냐 뭐 3이냐 4냐에 따라서 1일 때는 값 1이 할당이 되고 2일 때는 값 2가 3일 때는 값 3이 할당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인덱스 값에 따라서 그 할당되는 값을 순차적으로 쭉 써줘서 이 인덱스 값에 따라서 이 값들이 배정이 되게 하는 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상 항목을 채우려고 하는데 수상은 등수가 1등이면 금상, 2등이면 은상, 3등이면 동상, 나머지라 그러면 여기 등수 보면 4등도 있고 5등도 있는데 나머지는 공백으로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등수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에 따라서 각각 금상, 은상, 동상, 공백 이러한 것들로 배정이 되게 할당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추주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추주 함수명 써주고요. 그 다음에 C2는 이 등수에 따라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등수 값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에 따라서 1이면 금상. 그러니까 이 C2, 이 인덱스 값이 1일 때 할당되는 값 써주고 2일 때 할당이 되는 값 여기다 써주고 3일 때 할당이 될 값, 4일 때 할당이 될 값, 5일 때 할당이 될 값 해서 순차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2의 값이 1이면 요것이, 2면 얘가, 3이면 이 그자가, 4면 요 놈이, 5면 이 녀석이 할당이 되게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함수에서 우리가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백을 나타낼 때는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면 공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추주 함수의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뭐 간단하게 실습하실 수 있는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시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추주라고 하는 시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트를 클릭을 해서 자, 추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등수에 따라서 수상 내역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이제 할당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D2의 값 여기에 값을 할당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 D2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이고 하니까 자, 그래서 FX 이 버튼이 함수를 삽입하는 버튼이에요. 함수 마법사를 실행시키고 자,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 마우스 창이 열리죠. 자, 그래서 범주에서는 일단 모두를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가 추주 함수를 쭉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 찾기 어려우면 추주 함수는 C로 시작하니까 키보드에서 C를 누르면 C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여기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보시면요. 함수에 대해서 일단 익숙해지면 그 함수의 틀이나 문법이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쓸 수가 있지만 함수 마법사를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낯선 처음 보는 함수들에도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넘버 이건 뭐에 따라서 자, 이 등수에 따라서 할 거죠. 그래서 등수 C2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C2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가져갈 값들을 여기다 value 1, 2, 3 해서 쭉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일 때는 뭐라고? 금상.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은상, 그 다음에 탭키, 그 다음에 동상, 그 다음 탭키, 그 다음에 공백은 이렇게 따옴표로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얘가 4등이기 때문에 4등이면 공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백 처리가 된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일일이 매 칸마다 일일이 추주 함수를 입력할 거 아니라 여기 이 사용했던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이 셀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하단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옮겨 오시면 마우스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바뀌죠. 그랬을 때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수식이 복사가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했을 때는요. 여기 수식 표시줄 보면 C2였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C3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수식 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 칸씩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져요.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참 똑똑한 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주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드 함수.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인데요. 문자열에서 시작 위치부터 지정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미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미디 함수명 써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자, 이게 이제 추출할 대상이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시작 위치, 그 다음에 개수를 써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자열의 이 위치에서부터 이마만큼 추출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 문자열에서 이 문자열 중에서 이 위치부터 이 개수만큼.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어요. A1, A2에 각각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B1에다 놓고 가령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미디 A1. 이게 이제 검출할 대상이죠. 그래서 검출할 대상이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건 뭐예요? 네 번째부터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네 번째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자가 추출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 밑에도 보면, 자, 미디 A2에서,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일곱 번째부터 하나를 추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면,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 띄어 쓴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문자예요. 공백 문자. 알겠죠? 그래서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공백, 그 다음에 일곱, 얘가 일곱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를 추출하라고 하니까 요거 하나가 추출이 되는 거죠. 이게 미디 함수예요. 그래서 미디 함수는 문자열에서 문자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문자열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자, 함수 마법사 실행시켜서 미디 함수니까 M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M에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찾아서 확인. 자, 그러면 텍스트. 여기는 이제 검출할 대상. 여기에서 찾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뭐 네 번째부터 그 다음에 몇 개? 두 개. 이렇게. 그래서 확인. 됐죠? 자, 그 아래도 해볼까요? 자, 역시 M으로 시작하니까 미디 함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추출하겠다. 몇 번째부터? 일곱 번째부터 몇 개를?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미디 함수를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셀의 위치 뭐 A1에서 뭐 이렇게 해서 셀의 위치를 참조하게끔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문자열이잖아요. 이런 문자열은 꼭 무조건 반드시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미디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구분은, 자, 우리가 실제 풀어야 할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 여기 C열에 있는 구분 항목의 내용을 채울 건데, 자, 이 구분은 상품 코드의 여섯 번째 글자가 1이면, 자, 상품 코드를 보면요, 이렇게 쭉 있죠? 이 중에서 여섯 번째 글자면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 응? 그래서 이 상품 코드의 여섯 번째 글자를 추출을 해서 그 상품 코드의 여섯 번째 글자가 1이면 투구, 2면 우전, 3이면 세작, 4이면 중작, 5이면 대작으로 표현하게 하려고 해요. 이럴 때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를 써라. 이거죠. 자, 그러면 자, 항상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어떤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분석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석 능력은 한두 문제 풀어서 되냐? 안 되는 거죠.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실질적으로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고 연습하고 하심으로 해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뭐가 1이면 투구고 뭐가 2면 우전이고 뭐가 3이면 세작이고 그런다고 했어요. 뭐가 상품 코드의 여섯 번째 글자가 그러면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요? 상품 코드의 여섯 번째 글자를 추출을 해야겠더라. 일단 그래야 그 글자가 1이면 투구인지 2면 구전인지 3이면 세작인지 이거를 배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가 있는데 뭐부터 사용해야겠어요? 그렇지. 미디 함수부터. 미디 함수를 통해서 상품 코드의 여섯 번째 중에서 하나를 추출을 해서
개가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투구, 우전, 세작, 뭐 중작, 대작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 코드의 6번째 글자를 추출해요. 뭐를 이용해서? 미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함수명 미디 써주고, 일단 여기 첫 번째 C의 세 번째를 구한다 그러면 A의 세 번째에서 6번째부터 하나를 추출하라. 그러면 이렇게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걔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들어가라고 써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한 함수가 뭐다? 추주 함수다. 알겠어요? 그래서 추주 인덱스 값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구한, 앞에서 구한, 먼저 구한 미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상품 코드의 6번째 글자를 어디로? 이 인덱스 영역 여기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이 1이면 뭐고, 1이면 뭐라 그랬어요? 투구, 2면 뭐고, 우전이고, 3이면 세작이고, 이런 식으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들어갈 값들을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완성을 지어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미디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 코드 중에서 6번째 한 글자를 추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1이든 2든 3든 4든 5든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값이 1일 때 할당이 될 값 써주고, 2일 때 할당이 될 값 써주고, 3일 때 할당이 될 값, 4일 때 할당이 될 값, 5일 때 할당이 될 값들을 순차적으로 쭉 써주게 되면, 만약에 얘가 1이면 요거, 2면 얘, 3이면 이거자, 4이면 요놈,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 여셔서요. 문제 파일은 항상 우리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다운 받아 놓고 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계산 작업 시트 선택해서 이 C열, 우선 C열에 들어갈 내용을 할 건데, 자, 문제서도 다시 보면 이 상품 코드의 6번째 글자가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 따라서 여기가 할당이 되게 하라, 이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를 쓸 건데, 자, 바로 어떤 수식을 입력을 해서 하셔도 좋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야겠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처음이고 하니까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는데,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 한번 제가 쭉 나열해봤는데, 이러한 내용을 뭐 어디 책에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이해가 되고 하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보면 문제를 통해 어떤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지 파악해라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추주와 미드 함수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둘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먼저 쓸 건지, 그리고 어떤 함수는 나중에 써야 되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품 코드 중에서 6번째 글자를 알아야 되니까 미디 함수를 써야 한다. 이와 같이 어떤 함수를 먼저 쓸 건지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먼저 사용된 함수는 안쪽에, 그리고 나중에 사용되는 함수일수록 바깥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위치가. 알겠죠? 자, 그리고 한 함수 안에서 어떤 함수를 추가할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2개의 함수가 나왔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 2개의 함수는 서비스의 서비스 함수가 2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정도는 맞아주세요 라고 해주는 서비스의 서비스, 그러면 꼭 그건 맞아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함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함수를 먼저 쓰고 나중에 함수를 또 추가하고 하는데, 만약에 한 함수 안쪽에 추가할 때는 함수 추가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름 상자가 되지만 함수 수식을 입력하고 할 때는 여기서 함수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함수 바깥의 함수를 추가할 때는 함수명을 먼저 수식 표시줄에 입력을 하고, 입력한 함수를 클릭을 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실행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저는 주로 이런 방법, 두 번째 방법, 요거를 이용해서 함수를 추가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C의 세 번째 셀에다 선택을 해 놓고요. 문제상에서 어떤 함수를 먼저 쓰자 그랬죠? 써야 한다 그랬죠? 미디 함수. 자, 그러면 일단 자, C의 세 번째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M을 눌러서 M으로 시작하는 함수. 자, 요거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추출해야 돼요? 상품 코드에서. 그 다음에 몇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한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부터 하나를 추출해라.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함수를 먼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쓰는 함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함수. 자,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이 미디 함수의 바깥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나중에 쓰는 함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함수 바깥에다 커서를 클릭을 해요. 미디 함수 앞에. 보이세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추주 함수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보고 쓰세요. 그래서 함수명을 입력을 하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 열고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 놓고 자 보세요. 그래 놓고 입력한 함수를 클릭을 하라고요. 그러면 추주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열려요. 그죠? 그러면서 미디 함수로 입력했던 내용이 이렇게 인덱스 넘버 안으로 들어와져요. 그러니까 추주 함수에서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여기가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밸류 1, 2, 3, 4 값들이 부여되게 하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자, 함수를 쓰고 바깥에 이 함수의 바깥에 추가할 때는 바깥에다가 함수명을 쓰세요. 이렇게. 수식 표시줄에 함수명을 쓰고 그 함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실행시키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를 때 뭐라 그랬죠? 자, 여기가 이를 때 트구 탭키 눌러서 그 다음에 2일 때 우전 탭키 눌러서 3일 때 세작 탭키 눌러서 그 다음에 중작 탭키 그 다음에 대작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이 식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내가 문자일 때 큰 따옴표 쓰든 안 쓰든 함수 마법사가 딱딱하잖아요.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알아서 해주고.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식을 복사를 할게요. 자, 처음에 구했던 요거 셀의 오른쪽 아래 보면 마우스를 옮기면 십자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인데 가격과 판매량을 이용을 해서 판매 가격을 구하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이러한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VLOOKUP과 matc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VLOOKUP과 match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VLOOKUP 함수. 자, VLOOKUP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찾을 값을 이용을 해 범위 내 열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형식은 자, VLOOKUP 그리고 찾을 값, 그 다음에 범위, 열 번호, 옵션 이렇게 네 가지 인수가 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 얘와 일치하는 값을 찾아요. 그래서 그 일치하는 값에 해당되는 열 값을 불러오는 그런 함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수당 현황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 표 1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수당 값을 이 표 1을 참조해서 여기에 값을 지금 할당하려고 해요. 입력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수당을 입력할 때 여기 보니까 부장이 대리 과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 대리 과장에 따라서 그 할당된 값을 찾아서 여기에 이제 입력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VLOOKUP 함수명 써주고 그 다음에 비상. 그러니까 일단 요거의 수당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부장 요걸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 테이블에서 여기에서 범위
B12부터 C14까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이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건 직책이에요, 수당이에요? 수당값이잖아요. 수당값은 하나, 둘, 두 번째 열값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열값을 갖고 와라라는 의미로 여기다 2를 써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위치, 셀의 위치에다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 절대 참조가 되잖아요. 위치가 고정이 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한 명에 대한 수당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쭉 서식을 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이 범위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만약에 고정을 시켜두지 않으면. 근데 이 범위는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그 내가 참조할 영역은 항상 이렇게 고정을 시켜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옵션에 보면 0이 있고 뭐 그런데 이 옵션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0일 때는 찾는 값과 일치하는 경우만 찾아줘요. 만약에 없으면 오류가 나와요. 그 다음에 1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찾을 값, 그러니까 딱 찾는 값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근사값을 찾아줘요. 찾는 값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근사값을 찾아줘요. 자, 그러면 얘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C3에 대한 수당을 구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셀 포인트 넣고, 자,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VLOOKUP은 V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V 누르면 V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찾아서, 자, 여기 lookup 여기는 찾을 값 뭘 갖고 찾을 거죠? 요거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자, 이 범위에서 찾겠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범위는 우리가 수식을 쭉 드래그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F4키를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참조되는 절대 참조할 건지 상대 참조할 건지 뭐 이런 형태들이 바뀌어져요. 그죠? F4를 누를 때마다. 그래서 열과 행을 모두 고정시켜 놓은 형태로 절대 참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내가 필요한 건 몇 번째 열이에요? 1열, 2열 중에 몇 번째? 2열이잖아요. 그래서 2열 값을 갖고 와라 이거죠. 그리고 부장이면 부장, 과장이면 과장, 대리면 대리,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만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0을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부장에 해당되는 수당 찾아왔네요. 그리고 쭉 해서 서식을 복사를 하는 거죠. 수식을.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VLOOKUP입니다. 자, VLOOKUP에서 V는 버티컬의 약자예요. 버티컬은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또 같이 쓰이는 게 HLOOKUP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 부장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범위에서 지금 찾을 거잖아요. 근데 찾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열로 수직으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조할 테이블의 구성이 수직으로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수직으로. 그죠? 이럴 때는 VLOOKUP을 써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HLOOKUP 함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HLOOKUP 함수라고 하는 거는 찾을 값을 이용해 범위 내의, 이번엔 행. 그러니까 VLOOKUP이나 HLOOKUP이나 수행하는 방법은 유사한데 이게 열로 찾냐 행으로 찾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H가 오리존털의 약자예요. 수평. 그래서 행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 반환하는 함수다. 이거죠. 그리고 형식은 유사합니다. VLOOKUP이나. 그래서 HLOOKUP, 그다음에 찾을 값 써주고 범위, 행 번호, 옵션 써주게 되면 역시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요. 그래서 그 범위 중에 내가 원하는 행 번호를 불러오는 거죠. 행 값들을.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뭐 똑같은 내용인데, 자, 다만 참조할 테이블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자, VLOOKUP에서는요. 자, 부장을 찾는다 그러면 이 부장인지 대리인지 과장인지 이 찾는 그 위치가 수직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이제 찾을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HLOOKUP을 써요.
알겠죠? 자, 그래서 C의 세 번째 수당을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HLOOKUP.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찾을 거죠. 그죠? 요걸 가지고 찾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C의 11부터 E의 12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번째 행을 불러와야 되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행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이 1행의 값 중에서 찾는 것과 일치하는 값의 2행의 내용들이 이쪽으로 와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옵션은 똑같아요. 옵션은 0이면 찾는 값과 일치하는 경우만 찾아와지는 거고요. 없으면 오류가 나는 거고 1이나 생략을 하게 되면 찾을 값보다 작은 근사값으로 찾아와지더라. 자, 그러면 HLOOKUP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트 중에 HLOOKUP 시트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당 C3의 수당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자, fx 함수 마법사에서 그 다음에 HLOOKUP은 H로 시작하니까 H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자, lookup value 뭘 갖고 찾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범위도 항상 어떻게 된다고? 고정이 돼야 한다고. 그래서 F4를 눌러서 열과 행을 모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주고요. 이 중에서 이 행에서 몇 번째 행? 1행 갖고 비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2행의 값을 가져와라. 2행을 써준다. 자,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라 이거죠. 자, 그리고 확인. 자, 부장 50만원 됐죠? 자, 그리고 쭉 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LOOKUP이나 HLOOKUP 뭐 어느 것을 이용을 하든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HLOOKUP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HLOOKUP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매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냐면 지정된 범위에서 찾을 값의 위치를 찾아 위치값, 그러니까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 그 위치를 숫자로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 위치값을. 그래서 형식은 매치 함수 써주고 함수명 써주고 찾을 값 범위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서 이 찾을 값의 위치를 숫자로 알려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포도의 위치를 찾고 싶다 이거예요. 포도. 여기에서 이 B열 중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매치 함수명 써주고 포도를 찾겠다 이거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뭐 B2에서 B6까지 이렇게 범위를 주잖아요. 그러면 포도는 몇 번째야? 하나, 둘, 서희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값 3이 결과값으로 얻어지더라 이거죠. 매치 함수는요. 위치값이요. 내가 찾는 값의 위치가 몇 번째인지 그 위치가 숫자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매치 함수도 보면 여기 옵션이 있는데 자, 옵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0은 찾는 값과 일치하는 경우만 얻어올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1은 찾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근사값.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은 근사값을 찾아주는 건데 일치하는 값이 딱 없었을 때 근사값을 찾아주는 건데 1인 경우는 찾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물론이고요.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근사값.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그리고 얘는 자료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찾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근사값을 찾아줘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가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간단한 예제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포도의 위치를 찾겠다. 자, 그럼 fx에서 자, 매치 함수는 m으로 시작하죠. 자, 바로 찾았네요. 확인해서 뭘 찾을 거예요? 포도. 그래서 포도. 어디에서? 여기 이 범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그 위치가 숫자로 해서 얻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있죠. 풀어야 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판매 가격을 구할 거예요. 판매 가격을 구한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자, 이 판매 가격을 구할 거랍니다. L열에 있는. 근데 이 판매 가격은 이 식에 의해서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이 판매 가격을 구할 거예요. 자, 이 판매 가격을 구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이 테이블, 여기 표 4에 있는 이 내용을 참조해서 구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VLOOKUP과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풀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 가격 있잖아요. 가격은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H열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 그냥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도 K열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으니까 그 바로 그냥 대입해서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할인율이네,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은 근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찾자 이거죠. 그런데 그 할인율을 구하는 테이블을 보니까 뭘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기준이 친환경 인증이 저농약이냐, 무농약이냐, 유기농이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G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농약이냐, 뭐 유기농이냐를 찾아서 거기에 할당된 할인율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할인율을 구해볼까요? 할인율을 구하는데 우선 외부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쓸 거니까 VLOOKUP, 문제에서 사용을 하는 VLOOKUP을 쓸게요. 자, VLOOKUP 함수는 이러한 구조로 됐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자, VLOOKUP 우선 판매 가격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하나를 보면 얘에 대한 판매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 G3 요걸 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찾을 값은 G3인데 어디에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래서 그 범위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H25에서 K27, H25에서 K27 이렇게. 그런데 여기 왜 달러 표시가 왜 붙었어요? 여기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수식을 복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범위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열번호를 가져올 거예요. 열번호. 그런데 할인율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008, 2009, 2010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F열에 보면 제조년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조년도가 2008년일 때의 할인율, 2009년일 때 할인율, 2010년일 때 할인율이 각각 다르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첫 번째 요것만 본다면 2010년 거니까 이 범위 중에서 네 번째잖아요. 그럼 여기다 4라고 쓰면 되는데 보니까 2008년도 있고 여기 보니까 2009년도 있고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여기가 2가 돼야 되고 어느 경우는 3이 돼야 되고 어느 경우는 4가 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옵션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와야 되니까 0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이 범위 중에서 할인율을 구하는데 어쩔 때는 이 열이 가져오게, 어쩔 때는 얘네들이 와야 되고, 어쩔 때는 얘네들이 와야 되고, 어쩔 때는 얘네들이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이 제조 연도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해야 돼요? 이 제조 연도의 행위 위치가 몇 번째인지를 찾아와야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쓰냐면 매치 함수를 씁니다. 그 위치값을 찾을 때. 자, 그래서 매치 함수를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매치 F3. 자, 얘 위치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H24. 여기에서 이만큼의 범위 중에서. 그리고 정확히 위치하는 것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기처럼 2010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여기 와질 거고. 맞잖아요.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처럼 2008년이다 그러면 두 번째 값이 1이 와질 것이고. 2가 여기처럼 2009다 그러면 세 번째 3이 여기 와질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이 위치 값이 연도에 따른 이 가져올 열의 위치가
해결이 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매치 함수를 통해서 얻었던 값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그 위치, 자 보세요. 이 위치에다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얻었던 값을 넣으라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넣은 거예요. 이 위치에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 다 풀었어? 아니야. 이제 할인율 구한 거야. 이제 할인율. 이제 머리에서 슬슬 열이 나려고 하는데 릴렉스. 이제 다 했어. 자, 할인율이 가장 중요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원하는 식에 맞춰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가격 어디 있어요? HL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 돼요. 이 식에 맞춰서 H3 그 다음에 곱하기네. 곱하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1 빼기. 자, 우리가 어렵게 구했던 할인율 됐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판매량은 어디 있어요? 판매량은 여기 K열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K3 해주면 판매 가격이 구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쭉 수식을 복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실제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을 구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L3 위치에 셀 포인터를 선택을 해두시고요. 자, 함수 마법사 fx 눌러볼게요. 자, VLOOKUP 함수를 쓸 거니까요. 자, 자, 그러면 V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VLOOKUP 자, 선택을 하고요. 자, 뭘 가지고 찾아야 되죠? 일단 할인율을 우리가 구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할인율을 구할 때 필요한 게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걸 가지고 찾아라 이거죠. 어디에서 자, 요 범위에서 됐죠? 자, 그런데 이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고정이 되라. 그래서 고정시켜 주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을 이제 갖고 올 거냐 이건데, 자, 이거는 어쩔 때는 2열, 어쩔 때는 3열, 어쩔 때는 4열이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열값을 뭐에 맞춰서 제조 연도가 2008년이냐, 9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서 가져올 열이 달라지게. 그래서 여기서 매치 함수를 썼죠. 자, 지금은요. 함수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함수를 추가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추가할 칸에다 커서를 놓고요. 자, 여기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함수가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있으면 바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함수 추가 예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똑같이 처음과 같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치 함수를 불러와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매치 함수 자 찾을 겁니다. 뭘 가지고 찾을까요? 연도 요 놈을 가지고 찾아라.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찾을 거다 이거죠. 이 위치도 항상 고정이 돼야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0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매치 함수가 열려서 여기 보면 좀 굵은 글씨로 나오잖아. 이게 지금 매치 함수가 열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LOOKUP 함수로 마무리 지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식 표시줄에서 VLOOKUP 함수를 클릭을 하면 VLOOKUP 함수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매치 함수, VLOOKUP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정확한 값만 찾아올 거니까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이게 0이 나왔는데 일단 이게 뭐예요?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수식 표시줄로 오세요. 그래서 VLOOKUP 앞에 커서를 클릭을 해서 위치시키게 한 다음에 가격 자, 요거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키보드에 곱하기 됐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할인율 구했죠? 여기 이렇게 쭉 해서 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여기 할인율 여기 VLOOKUP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아까 VLOOKUP에 의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 닫으라네. 가로 닫아야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판매량 여기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이렇게 쭉 복사해서 내려오면 되겠죠. 되셨죠?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뭐 사용자 정의 함수에 관한 내용은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엑셀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자주 사용되는 계산식을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셀에 보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함수 말고 우리가 실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를 하다 보면 자주 사용이 되는 자주 사용이 되는 계산식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식을 매번 입력하고 쓰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쓰자 이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사용자 정의 함수의 기본 구조를 보면요, 퍼블릭 펑션에서 시작하고 끝은 end 펑션에서 끝나요.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함수고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개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항상 끝은 end에서 마무리 제한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펑션에서 함수명과 그다음에 이 함수에서 쓰일 인수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이 함수명과 인수들은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갈 처리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이 처리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사용자 정의 함수의 기본 구조는 퍼블릭 펑션으로 시작을 해서 end 펑션으로 끝나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Alt키와 F11키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메뉴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개발 도구 메뉴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열려요. 그러면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좌측 위에 보면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 창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작성한 뭐 사용자 정의 함수라든지 이런 거의 위치를 탐색기 형태로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속성 창이라 그래서 각각 어떤 개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 작업하는 창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내용을 입력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의 기본 구조 있죠. 퍼블릭 펑션, 함수명, 인수 일일이 뭐 쭉, 그리고 end 펑션 해서 처리 내용 이러한 것들을 여기 이 부분에다가 작업창에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에 의해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문법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문법 딱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if문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또 나오면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case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중에 if문만 우선 if문만 보도록 할게요. 자, if문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A이면 뭐뭐이고 아니면 그 외 아니면 뭐뭐이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인 경우. A일 때 해야 할 내용, 그 외일 때 해야 할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더 이상, 그 이상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래서 뭐 A면 뭐뭐하고 B면 뭐뭐하고 이제 그 외에는 뭐뭐이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자, 두 가지 경우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건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 꼽더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 구조는. 문법은. 우리 뭐 영어 공부하고 할 때 영어 문법 이거 이해하면서 따져가면서 공부하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문법이니까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하잖아요. 얘도 그래요. 얘도. 문법이에요, 문법. 얘는 제가 안 만들었어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뭐이면 뭐뭐이고 할 때 우리가 if문을 써요. 만약에 if 자 조건을 써줍니다. 그래서 if A이면 then 그러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then 이하의 내용을 해요. 자 if 만약에 이것이면 then 그러면 처리사항 예를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else가 뭐예요? 그 외, 그 밖에 또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else 아래에다 이와 같이 써줘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if문은 항상 end if로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도 지어줘. 열었으면 닫아야 돼요.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양한 경우 A면 뭐뭐이고 그 다음에 B면 뭐뭐이고 그 외에 뭐뭐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if 만약에 A면 then 그러면 처리 조건 예를 하고 그러니까 얘를 만족했을 때 하는 거죠. A를 조건 1을 그 다음에 else if 그 외에 만약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 내용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용에서 이제 처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면 이거잖아 이거. 자, 그 부분은 이제 else if 내용으로 이제 처리를 해요. else if 그 외에 만약에 B면 then 그러면 처리사항 예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else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그 외에 뭐뭐이다라고 있다면 else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했을 때는 처리사항 뭐뭐를 해라. 이건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if로 시작하면 end if로 이렇게 마무리 져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if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if 다음엔 조건 써주고요. then 뒤에는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사항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se가 오냐, else if가 오냐, 이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냐, 또는 그 뭐 세 가지냐, 네 가지냐, 다양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else로만 마무리 지은 경우도 있고, else if로 해서 또 다양한 경우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본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본 문제를 읽어보면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이고 제조년도가 2010년인 제품 중 판매량이 40 이상이면 추천 상품을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를 쭉 보면요. 처리할 내용이 몇 개예요.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요만큼 자 여기서 요만큼의 조건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추천 상품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그러니까 뭐 else if 이게 아니라 if else 문장으로 해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조건이 기네 좀 이렇게. 그죠? 조건이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이 그다음에 제조 년도가 2010년인 제품 중 그랬는데 여기 이 말이요. 제조 년도가 2010년인 제품 중 판매량이 40 이상이다. 이 말은 제조 년도가 2010년이면서 판매량이 4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에 대한 사항, 제조 년도에 대한 사항, 판매량에 대한 사항 이런 모든 사항이 뭐뭐 있고 그래서 모두 다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자 이런 경우는 뭘로 연결을 하죠? 우리가 and로 그죠? and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조건을 만족했을 때 5원은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경우 그러죠. 그래서 and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서 그거자가 참이면 추천 상품을 아니면 공백을 쓰게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요 이렇게 항상 함수명이 주어져요. 이렇게 밑에도 보면 그래서 이게 함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할 인수들 쭉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그대로 써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얘를 만드는 거예요. fnb고라고 하는. 그래서 이 fnb고 값에다 이 조건에 맞게 추천 상품이냐 공백이냐 이걸 넣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단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 함수의 틀은 이렇습니다. public function. 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항상
그래서 public 펑션 fnb고 가로 열고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end if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틀이죠. 이게.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 내용을 이제 여기 이 안에다 입력을 하는데,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그대로 쓰는 거예요. if 만약에 인수기 때문에 주어진 표에 항목명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문제가 친환경이 무농약이고 그랬으니까 친환경 인증은 무농약. 이거 그랬으니까 and 그 다음에 제조 연도가 2010.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쓴 거고요. 숫자는 따옴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와 여기 사이도 이것 중 이거니까 이거이면서 이거 해야 되니까 and로 역시 and 그 다음에 판매량이 40보다 크거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으면 된 그러면 뭐를 해요? 추천 상품을 어디에 이 추천 상품 값이 이쪽으로 비고 fn 비고라고 하는 함수 값으로 와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fn 비고는 추천 상품이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좌측과 우측을 같냐라고 하는 비교 문장이지만 여기에서는요, 이 이퀄이 우측의 값을 좌측으로 이렇게 넣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참 똑똑한 놈이에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러면 else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fn 비고값에다가 공백을 넣어라. 공백도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if 문장을 항상 뭘로 맞춰요? and if로 마무리 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비교적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서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실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을 열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그러기 앞서서 사용자 정의 함수나 또는 나중에 이제 프로시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해두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저처럼 여기 개발 도구 메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오피스 단추에서요, 엑셀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기본 설정에 보면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라고 하는 거, 여기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개발 도구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야 이 개발 도구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센터,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바로 해서 문제 없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겼을 때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안센터 들어가서요, 자, 여기 보안센터 설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셔서 일단 메시지 표시줄 여기가 첫 번째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설정 이 부분에 와서 네 번째나 또는 두 번째로 하셔도 좋고, 이걸로 해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네 번째에다 체크를 하셔도 좋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VBA 프로젝트 개체 모델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 여기 항목이 체크되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엑셀 프로그램을 다 종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파일을 불러왔을 때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요 버튼을 클릭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Alt F12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누르시면 자,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프로젝트 창이고요. 이 아래는 이제 속성 창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작업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해야 돼요.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들의 집합, 즉 작은 단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듈을 추가할 건데, 자, 그리고 혹시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또 간혹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자, 보기 메뉴에서 프로젝트 탐색키 있죠? 열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기에서 그 다음에 속성창 열고 이 경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기 좋게 나열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 메뉴에서 모듈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창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작성을 하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있죠? 여기, 이거 보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대소문자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오타 없이 쓰시면 돼요. 일단, 큰 틀, 퍼블릭 펑션, 그 다음에 함수명, 그 다음에 인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큰 틀을 먼저 작성을 하세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퍼블릭 펑션에 대한 마무리 문구가 나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을 하나씩 입력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이고 했죠? 자, if 문장을 이용을 해서. 자, 그래서 커서의 위치는 첫 번째 줄에 있든 두 번째 줄에 있든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자, 그래서 if 씁니다. if 뭐가? 친환경 인증이. 그래서 친환경 인증은 그 다음에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무농약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그리고 and 한 칸 띄고요. and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제조년도가 뭐인 2010인 됐죠? 자, 그 다음에 띄고 and 그 다음에 뭐가 판매량이 뭐 4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요. 자,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주의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그러면 then 이렇게요. 그러면 뭐 하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엔터 치면 자동적으로 문법에 맞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fn 비고가 비고 값이 뭐가 된다고요? 추천 아까 뭐 했죠? 추천 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뭐라 그랬죠? 이게 아니면 그 다음 줄에 쓸게요. else 그 외이면 뭐는 fn 비고는 뭐가 온다고요? 공백이 온다고요. 공백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연속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d if문 마감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어느 부분에다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이게 지금 문장이 길어지고 하면 지금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부분이 뭔지 이렇게 오류가 있을 때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퍼블릭에서 end 펑션 이 부분보다는 if 문장은 탭키를 넣어서 안쪽에다 좀 작성을 해요. 그리고 뭐 꼭 이러지 않아도 돼요. 아까처럼 그냥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if문에 의해서 수행이 될 것은 또 좀 더 안에 탭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구분을 짓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위에 얘 말고 여기 위에 버튼을 눌러서 바로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함수를 다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이 비고열의 내용을 지금 채울 거거든요. M열에 있는. 그래서 M의 세 번째 열에다가 셀 포인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만 없어. 그냥 우리가 함수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함수 fx.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자 범주를 보면 뭐 모두도 있고 쭉 있지만 사용자 우리가 정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만든 함수명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내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함수 만들었다고. 그래서 확인 그러면 신기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친환경 인증 제조년도 판매량에다 각각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의 무농약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값 우리가 아까 이게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 값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무농약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조년도 값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다 판매량의 값도 넣어주고 됐어요? 이렇게 값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확인.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면 이렇게 추천 상품이라고 나오고 얘도 역시 수식을 복사를 하면 이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어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네 번째 문제인데요.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 표1을 이용을 해서 다원명별 최다 판매량을 이 영역에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2010년도에 판매된 제품 중 최대 판매량인데 다원명별로예요. 다원명별로. 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if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한 5배열 수식을 이용을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배열 수식.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내용과 배열 수식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if 함수는 뭐 조건에 따라 처리 내용을 다르게 하기 위한 함수인데 참이었을 때와 거짓이었을 때 처리 내용을 다르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형식은 if 만약에 한 다음에 조건이 와요. 그런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할 내용.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은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할 내용이고 그 뒤의 내용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할 내용이고 그래요. if 함수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의 if else 문장하고는 좀 달라요. 알겠죠? 우리가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봤던 거는 그냥 그 함수 내에서 그 프로그램 내에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지금 요거는 엑셀의 기본적인 함수, if 함수예요. if 함수.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구분 지어서. 알겠죠? 자, 그래서 if 함수는 요와 같이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합격 여부는 평균이 자, 여기 합격 여부를 구할 건데 여기 평균 있잖아요.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걸 입력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에 대한 합격 여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셀 포인트 놓고 if 그다음에 D2가 여기 있잖아요. 평균. 얘에 대한 합격 여부일 거니까 얘가 조건이 70점 이상이잖아요. 70점 이상이냐 이게 조건이죠. 그 다음에 올 내용은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들어갈 내용,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if 함수도 간단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놓고요. 여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실행시킵니다. 자, 그래서 범주는 모두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함수는 i로 시작하니까 i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은 뭐예요? 얘가 70점 이상이냐 이거죠. 크거나 같냐? 70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밑에는 뭐예요? 이 조건을 여기 썼던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들어갈 내용. 여기는 뭐라고? 합격이다 이거죠. 합격. 이렇게. 큰 따옴표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평균 70점 이상이니까 합격 나오는 거죠. 자, 수식을 쭉 해서 복사를 해보면 맞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if 함수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 구분해서 쓰는 논리 함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if 함수는 우리가 함수 중에서도 기본적인 함수 중에 하나예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if 함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라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라지 함수는 범위 중에서 라지 k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식은 라지 함수명 쓰고 범위 k 있으면 이 범위에서 이 k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같은 값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 파일 열어서 셀 포인트는 뭐 적당한 위치에 두고요. 그냥 한번 해보죠. 자, 함수 마법사 열어서 라지 함수니까 L로 시작하죠. 그래서 라지 확인하고요. 자, 어레이 범위는 여기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건 이제 몇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세 번째. 이 범위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라지 함수예요. 이와 같이 라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이것을 구해주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수식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열 수식. 일단 배열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들의 연산을 한꺼번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식을 우리가 배열 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별 국어 점수와 사회 점수의 총점 요걸 구한다 그러면 이 두 값을 더해서 구해서 뭐 이렇게 쭉 수식을 복사해도 돼요. 자, 그런데 배열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기억 공간, 동일한 크기의 연속적인 기억 공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국어라고 하는 값들이 쭉 되어 있는 이게 연속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열된 거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의 각각 배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과 연산을 해서 또 하나의 배열 값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그런 수식을 배열 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배열 수식 예를 들어 총점을 구한다 그러면 첫 번째 배열과 우리가 두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총점 구하려면. 그래서 배열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배열 두 번째를 더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더해서 쭉 그 다음에 수식 복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배열 1과 배열 2를 더해라. 그리고 배열 수식은 엑셀한테 알려줘야 돼. 야, 이거 나 배열 수식으로 쓸래?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쓰냐면 컨트롤 시프트 수식을 입력을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요. 배열 수식은요. 뭐를 입력을 해요? 어떻게 입력을 해요? 수식은 똑같이 입력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중괄호로 묶여져서 배열 수식이다라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어와 사회 점수가 있는데 이 국어와 사회 점수를 더해서 여기 총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총점을 구할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고요. 블럭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블럭을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예요. 는. 그 다음에 이 배열과 더하기 더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배열을 더해라.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알겠죠? 하나만 이와 같이 해서 수식 복사하셔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이게 배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중괄호로 해서 묶어진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죠? 수식 표지줄에서. 자, 이런 배열 수식 있잖아요. 이런 배열 수식도 크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 조건,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배열의 자료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건데 조건이 하나일 때가 있고 여러 개일 때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단일 조건일 때를 보면 if 명령문을 쓸 때가 있고 쓰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함수명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요. 함수명 쓰고요. 여기서 함수명은 뭐 합계 구해라 그러면 sum, 뭐 평균 구해라 그러면 average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함수명에 대한 괄호.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 사항을 써요. 이 조건 사항은 괄호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곱으로 연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산 범위. 그러니까 이 조건 내용을 만족하면 이 범위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작업을 연산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에 이제 어느 때는 if 함수도 같이 써서 표현을 하라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함수명, 뭐 합계 구하라 그러면 sum을 쓰고 평균 구하라 그러면 average 구하고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뭐 max 쓰고 그런데 함수명,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괄호 있죠. 그 다음에 if 한 다음에 조건 사항을 써요. 그리고 여기는 컴마. 알았죠? 자, 이것도 문법이에요. 하나의 배열 수식에 관련된 문법. if 문장이 없을 때는 곱으로 연결하고요. 이 곱이 또 and 이거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if문을 쓸 때는 곱이 아니라 if 문장 자체가 if 조건 쓰고 컴마 조건을 만족할 때 내용, 컴마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내용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생략하고 자, if 조건사항 쓰고 컴마
연산 범위.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한 이 범위의 내용을 연산을 해라. 뭐 이런 연산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if에 대한 괄호.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단일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으로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단순한 문제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으로. 그래서 똑같은데, 함수명만, 어떤 함수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함수명 쓰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괄호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면 그 각각 조건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요. 그리고 연결은 곱으로 연결하고요. 그러니까 조건 1을 만족하고, 조건 2도 만족하고, 또 조건 있으면 또 쓰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범위의 내용을 연산을 해라 이거죠. 이걸 if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 if하고 if에 대한 괄호예요. if에 대한 괄호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면 이 if에서도 조건이 여러 개면 그 각각 조건에 대한 그룹은 져줘야 되거든요. 구분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 1을 괄호로 묶고 and 그 다음에 조건 2도 가로로 묶고 또 있으면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다 이거죠. 그리고 연산 내용. 그러니까 이 범위의 내용을 가지고 연산을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전체 함수에 대한 괄호 닫고 그렇습니다. 자, 이 배열 수식도요. 처음에 이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유형이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형을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학생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려고 그래.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남학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산해야 할 범위는 여기죠.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리고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썸을 이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평균을 구해라, 뭐 최대값을 구해라, 뭐 합계를 구하라. 그거에 따라서 끝에 뭘 구하라 이거에 따라서 에버리지를 쓸 건지 썸을 쓸 건지 뭐 맥스를 쓸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이 틀을 참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썸 합계 구하라고 했으니까 썸.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괄호 이렇게 엽니다. 괄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써야죠. 조건은 뭐예요? 여기에서의 남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열은 범위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위에서 남이냐 이거지. 그런 것들의 뭐 국어잖아요. 국어 값은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배열로. 요것들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건 사항. 항상 배열 수식은 배열로 범위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범위. 연산해야 할 범위도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일단 조건에 따라서 여기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하면 true 그러면 결과값으로 1로 얻어져요. 거짓이면 0으로. 결과값이 0과 1로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에 따라서 여기는 만족하니까 1, 만족하지 않으니까 0. 자, 그리고 여기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그 다음에 그 국어 이 배열값을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곱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8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90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0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얘랑만. 그러니까 이 범위 중에서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그 위치에 있는 값들만 합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수행하면 170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if를 포함해서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썸에 대한 괄호 함수의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조건 써주는 거죠. 조건 컴마 여기는 컴마예요. 그 다음에 범위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 파일에서 셀 포인트를 적당한 곳에 여기다 두고요. 자, 이 배열 수식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함수 틀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시는데 는 하고요. 항상 수식은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이퀄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um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um 함수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을 쓰고 그 다음에 sum 함수에 대한 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먼저 뭐가 와요? 조건이 오죠. 조건도 괄호로 구분해요. 그래서 조건 사항은 뭐죠? 이 범위에서 남인 것을 찾아라 이거죠. 남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조건에 대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 조건과 처리할 내용과의 그 연결을 곱으로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처리할 내용 뭐에 대한 합계 구하는 거예요. 국어. 그래서 국어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요. 괄호가 지금 조건에 대한 괄호 열고 닫고 했고요. sum 함수에 대한 괄호 안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괄호가 열렸으면 괄호가 맞게 닫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치시라 이거죠. 그래서 수식 표시줄을 보면 이와 같이 배열 수식으로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if문을 이용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강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각 문제별로 첫 번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각 첫 번째 문제에서 각각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고 하니까 조금 쉬셨다 하더라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배열 수식 뭐를 풀으라고 했는지 까먹었네. 그래서 배열 수식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다원명별 최대 판매량을 구할 거예요. 다원명별 최대 판매량을 구할 거고 2010년도에 판매된 제품 중에서 최대 판매량. 그러니까 다원명별로 최대 판매량을 구하되 2010년도에 판매된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원명. 자,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자료를 보면요. 여기 보면 이 다원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원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대한 것 중에서 최대 판매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원이 서로 같은 것끼리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도가 2010년인 거여야 되고 해서 일단 조건이 두 개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if와 라지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쓰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상 일단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원명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다라는 거, 그리고 if 함수를 쓸 거니까 우리가 배열 수식의 구조 중에 이러한 구조를 쓰시면 돼요. 함수명 쓰고, 그러니까 함수는 최대 판매량이니까 라지 함수가 이제 이쪽으로 올 거예요. 라지 함수가. 자, 그 다음에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사항 두 개. if 함수에서도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이렇게 조건과 조건 간에는 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산 범위.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여기요. 백록다원에 대한 최대 판매량. 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해야 돼요? 다원명이 이 범위 중에서 다원명이라고 하는 2열, 제2열의 값 중에서 얘하고 같은 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씁니다. if j3에서 j21. 그러니까 j3에서 j21이면 이 j2열 여기죠. 여기. 자, 여기인데 여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기 백록다원 여기 구해놓고 이거를 일일이 또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서 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다원명,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하게 한 거고 얘하고 여기 A25면 요거잖아요. 요거가 서로 같냐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연도가 2010년도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연도는 여기 나와 있죠. 연도 여기. 여기가 2010이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위는 우리가 요거 하나를 구해서 쭉 수식을 복사하는 동안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조 연도에 대한 범위도
고정시켜 놓고 얘가 2010이냐. 그러면 조건이 끝났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내용은 뭐죠? 최대 판매량.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라지 함수인데, 일단 판매량 연산 범위죠. 그래서 연산 범위 판매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판매량에 대한 이 범위도 이 수식을 쭉 복사해서 내리는 동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열 수식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 다 절대 참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한 이 범위값들의 뭘 구하라고?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한 함수는 뭐요? 라지 함수. 자, 그러면 라지 함수의 연산 그 구조는 라지, 범위, 그 다음에 몇 번째 큰 값인지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요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지 함수를 적용하면 이와 같이 쓰면 되죠. 라지, 그리고 이게 범위죠, 말하자면. 이렇게. 그리고 컴마 최대값이니까 제일 큰 값.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파일에서 우선 2010년 최대 판매량 백록다원에 대한 최대 판매량, 그러니까 B의 25셀이네요. 자, 여기를 선택을 해서 우선 if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if 함수를 이용해서 그 조건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는 항상 수식이나 함수는 는으로 시작을 해요. 자, if 함수에 대한 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관한 괄호 열고요. 조건이 뭐였죠? 일단 다원명이 백록다원이야죠. 그래서 다원명이 있는데 이 부분의 값이, 그 다음에 여기도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이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얘하고 같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끝났죠? 그럼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거 엔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두 번째 조건 괄호 열고,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연도가 2010년. 자, 연도는 어디 있어요? 연도는 어디 있죠? 야, 여기 있네요. 자, 얘가 자, 여기도 F4를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가 2010이냐 이거죠. 자, 조건에 대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if문은 조건이 온 다음에 콤마 찍어서 연산할 부분. 자, 뭐에 대한? 판매량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여기 쭉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범위도 절대 참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사항 끝났고, 두 번째 조건 사항 끝났죠? 자, if 함수 가로 닫고, 됐어요?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조건은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수식 표시줄로 와볼까요? 여기에서 if 맨 앞에다 두고요. 라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범위가 되는 거죠. if 함수를 이용해서 한 거. 그래서 맨 끝에다 놓고, 컴마, 최대값이니까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식을 쭉 복사해서 내리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인데, 다섯 번째 문제도 역시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제조 방법별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수점 이하는 또 표시하지 말라. 절삭해라. 이거죠. 자, 그리고 사용하는 함수는 에버리지 함수, if, 펑케이션 함수 등이 있는데, 우선 이 함수들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버리지 함수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에버리지라고 하는 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형식은 에버리지, 그 다음에 인수들이 쭉 있으면 이 인수들에 대한, 여기서 나열된 뭐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값 하나하나의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범위 또는 값들에 대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에버리지 함수는. 자, 그래서 뭐 간단히 뭐 예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에서 A2에서 C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이 값들에 대한 평균이 구해지는 거죠. 또는 하나하나 뭐 90에서 컴마 85, 컴마 80에서 하나하나 값을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평균이 구해져요.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는 뭐 간단한 함수인데 인수들에 대한 또는 범위로 지정한 값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턴케이션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턴케이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인수의 소수점 이하를 자릿수만큼 자르는 거죠. 반올림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무조건 잘라서 표현하는 함수고, 만약에 자릿수를 생략하게 되면 무조건 정수로 나타내는 함수가 되겠는데, 형식은 이래요. 형식은 턴케이션 함수명 써주고 그 다음에 인수, 자릿수 하면 이 값에서 소수점이야 요마만큼 표현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981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턴케이션 함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턴케이션 함수명 쓰고 그 다음에 값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소수점 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면 여기까지인데 반올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올림이라는 건 5 이상이면 그 앞자리 이렇게 숫자를 키워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라주는 거예요. 턴케이션 함수는 자름. 자, 그래서 요걸 수행하고 나면 결과가 4.9가 나와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소수점 이하는 절삭해라.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이거죠. 그러면 아까도 여기서 위에서 봤지만 소수점 이하 값을 자릿수 값을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0을 써줘요. 여기를 생략해도 무방하고요. 그러면 정수값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생략을 하나 0을 쓰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턴케이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이하를 내가 원하는 자릿수만큼 자를 때, 버릴 때 사용하는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표 1을 이용을 해서 제조 방법별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 이거죠. 제조 방법에 따른 가격의 평균.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조건이 그냥 제조 방법에 따른 가격의 평균만 구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제조 방법이,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처리할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제조 방법이 이렇게 D열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조 방법별 평균 해가지고 입차냐, 발효차냐, 가루차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 제조 방법이 서로 같은 것끼리만 묶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의 평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구조를 쓰냐면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니까 이러한 구조를 써요. 조건이 하나죠. 조건이 하나. 그죠? 자, 그리고 뭐부터? 일단 조건사항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조건사항은 뭐예요? 제조 방법이 같은지를 물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제조 방법은 문제에서 D열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D의 3부터 D의 21까지. D의 3부터 D의 21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값하고 뭐하고 D25 얘하고 일단은 입차에 대한 평균 가격을 구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가격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조 방법이나 가격이나 이러한 범위들은 우리가 나중에 입차에 대한 평균 가격 구해서 수식을 쭉 복사를 했을 때 이동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조 방법이 같은 것들에 대한 평균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한 평균을 구해라 해서 에버리지 함수로 구해주면 되죠. 근데 이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소수점 이하는 잘라라. 그래서 턴케이션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턴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이하는 자를 때 0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파일을 열어서요. 우선 제조 방법에 따른 가격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우선 셀을 2에 25 입차에 따른 가격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여기 일단 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if 함수에 대한 괄호였는데 이건 지금 문제상에서는 조건이 단일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을 구분하기 위한
괄호는 이제 필요 없죠. 바로 조건 들어갑니다. 조건에서 제조 방법 여기요. 요것이 그 다음에 고정해야죠. F4를 눌러서 고정하고 요것과 이 범위값과 얘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컴마 단일 조건이기 때문에 컴마 바로 눌러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처리할 내용이 뭐예요? 요것들에 대한 평균 구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범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시켜야죠. 그 다음에 if 함수 열었으니까 if 함수 닫고요. 됐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건은 만들었고 요걸 가지고 평균 구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수식 표시줄에 자 if 앞에 커서를 놓고 에버리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 에버리지 이 범위 끝에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앞에 이 평균을 이제 구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소수점이 하는 자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턴케이션 함수 그리고 가로 열고 그러면 자 이게 넘버가 있고 넘버 디지트가 있는데 여기서 에버리지 함수에 의해서 구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잘라야 할 대상이고요. 맨 끝에다가 걷다 놓고 컴마 소수점은 잘라라 해서 0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하면 되죠. 그리고 턴케이션에 대한 가로 닫고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식을 쭉 복사해서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의 5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 다소 강의가 좀 길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잘 참고 따라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 계산 작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하다 보면 과히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